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 협의회가 12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과 시구의원 등 내빈과 회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기총회는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들의 행동강령 낭독으로 시작됐습니다. 행동강령 낭독에 이어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과 임기를 마친 임원에 대한 감사장 전달, 신임 임원에 대한 인준장 전달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8년도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위원회 최우수동에 송현이동위원회가 선정돼 주위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 이병호 협의회장의 인사말과 격려사 축사로 이어진 행사는 끝으로 대구시청사 달서구 유치를 염원하는 결의대회로 마무리됐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결산안과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 협의회는 1988년 바르게 살기 국민운동 중앙협의회로 발족했으며 1989년 초대 이현도 회장의 취임을 시작으로 12대 이병호 회장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국민의식개혁 운동에 앞장서옴은 물론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지역의 대표 관변단체입니다. 달서구는 유가읍 국립대구과학관 인근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1월 말 2019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중 국민체육센터에 공모해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유가읍 국립대구과학관 인근에 총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건립될 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5,358제곱미터에 지상 3층 규모로 실내 수영장과 잠수풀, 다목적 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함께 야외 공간엔 축구장과 계절별 야외 물놀이장, 스케이트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의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주민들이 인구 유입이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편리한 생활 여가 선용을 위해서 그리고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저희들이 국민 체육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공모를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총 공사비 100억 가운데 국비가 30억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모가 선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9월달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앞으로 국립대구과학관 일원은 지난 1월 16일 확정된 어린이 과학체험관과 이번에 선정된 국립체육센터가 함께 건립되면 과학과 문화, 체육이 함께 공존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대구의 미래, 달서구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서구는 12일 호텔 라젤리아에서 달성 지역 기업 CEO 포럼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달성 지역 기업 CEO 포럼은 달성군과 대구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행사로 지역 산업단지 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 CEO 및 임원과 교육 연구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기업 CEO 역량 강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엔 김문호 군수와 최상국 군의회 의장, 이재경 대구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기업 CEO 및 임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회를 시작으로 상근 부회장과 군의회 의장의 인사말,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특강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특강은 김형철 교수가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변화와 혁신 전략이란 주제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인 올해
기업 조직에서 리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역할을 통해 변화와 혁신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하자는 내용으로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달성지역 기업 CEO 포럼은 지난해 10월 창립 세미나를 시작으로 올해는 이번 3월과 6월, 10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택폴만 마켓이 열리고 있는 현장은 물건을 흥정하고 고르는 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본부석에 나눠주는 분홍색 리본 팔찌를 받고 출석을 체크하며 행운을 빌어보고 돗자리가 펼쳐진 벼룩시장엔 행복이 묻어납니다. 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마스크도 구매하고 젊은 어머니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액세서리와 봄옷 그리고 유모차와 아기 포대기를 두르는 블랙킷 등 꼼꼼히 물건들을 살펴보며 봄을 맞이합니다. 배꼽 시계가 먹거리 코너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시식도 하며 식구들을 위해 두 손 가득 행복을 담습니다. 원래 첫 번째로 열린 이번 고택만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벼룩시장과 마켓, 몸풀기 이벤트, 행운권 복불복 추첨 등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몸풀기 이벤트는 주사위 던지기로 진행됐습니다. 24명의 선수들이 4명씩 한 조를 이뤄 두 개조가 한 번 던진 빨강, 파랑 주사위에 색깔별 합이 높게 나온 팀에게 상품이 주어졌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 주사위의 숫자가 나올 때마다 환호와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한편 택볼맘은 현재 2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 중이며 2개월마다 운영되는 플리마켓 운영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등 지역의 대표 인터넷 커뮤니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12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일하기 방식 혁신 공감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은 인사 혁신과 조직 혁신에 이은 민선 7기 3대 혁신 과제로 나의 변화, 시민의 행복, 대구의 미래를 목표로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바꾸고 협업과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이 원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권영진 시장과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우수 사례 발표와 상황극, 슬로건 제창으로 실천 결의를 다졌으며 이어 허물 없는 데이 행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간부들과 직원들 간 함께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각 부서별 업무 특성에 적합한 일하는 방식 혁신을 고민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방식 혁신이 일회성에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11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 2019 준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비 보고회는 지난해 성과와 기업인,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또 올해 준비에 대해 각 전담 기관에서 추진 계획 보고와 참가한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 2019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개최 예정이며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강연이 10월 17일, 18일 양일간 열리고 전시회는 미래자동차 기술 전시회와 비즈니스 상담 등 전시부서 1000여 개와 참관객 7만여 명 규모로 대구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엑스포는 현대자동차와 닛산, 테슬라, 벤츠, LG화학, 모비스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사들이 참여했으며 참관객 6만 5천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1회 과학탐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자연의 관찰, 과학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연, 과학기술, 착시, 세계 분야의 사진 출품이 가능합니다. 자연 분야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찰한 사진,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활동 모습 또는 성과물 등의 사진이면 되며, 착시 분야에서는 착시 효과를 이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한 사진을 출품할 수 있습니다. 참가 자격은 따로 없으며 대한민국 거주 국민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작품 접수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사진 출품은 1인당 5점 이내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로냐 국제 일러스트 원화전이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대구 MBC 특별 전시장 엔가에서 개최됩니다. 볼로냐 국제 일러스트 원화전은 세계 최대 아동 도서전인 볼로냐 아동 도서전의 메인 이벤트로서 2009년 이후 약 1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고의 일러스트 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알탄과 무나리, 이노첸, 킨틴 블레이크 등 오랜 시간 수많은 유명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시에 참가했으며, 이처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번 전시는 일본의 5개 도시 순회전을 마치고 대구에서 전시를 마감 후 바로 중국에서 순회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달서체력인증센터에서 14일 성당동을 시작으로 달서구 22개 동을 순회하며 2019 찾아가는 체력 측정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찾아가는 체력 측정 서비스는 평소 체력인증센터 방문이 어려워 측정 서비스를 받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성당동을 시작으로 달서구 전체 22개 동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체력 측정 항목으로는 근력검사,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검사 등이며, 측정 결과에 따라 개인별 체력 상태 진단 및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측정자에게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달서체력인증센터에서는 동행정복지센터 이외에도 공공시설과 노인복지관, 중고등학교,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무료 체력 측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달성구는 10일 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다문화 엄마학교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입학식은 김문호 군수의 격려사를 비롯하여 달성 다문화 엄마학교 입학 증서 수여 및 교재와 태블릿 PC 수여, 기념 촬영, 오리엔테이션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달성 다문화 엄마학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엄마를 대상으로 3월 3일 면접을 거쳐 12명을 선발했으며, 달성군과 대구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달성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한마을 교육봉사단이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12일 하원읍 천내 10사리 마을 해관에서 민간자원봉사 협력체계를 통한 찾아가는 이동종합복지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마을 해관에는 천내 10사리에 거주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방문하여 따뜻한 실내에서 네일아트, 임의용, 발마사지, 종합복지 상담 및 건강치매 체크 등 각종 서비스를 받고 미녀 공연도 즐기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무료로 임의용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들은 비용도 비싸고 몸도 불편해서 미용실 가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동네를 직접 찾아와 주니 기분이 너무 좋다며 내년에도 우리 마을을 꼭 찾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12년째 시행해 오고 있는 이동종합복지 서비스는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를 직접 찾아감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1일 10시 상인동 본사와 월배 차량기지 사업소에서 노사가 합동으로 생명나눔 헌혈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헌혈 인구 감소에 따른 안정적인 혈액을 공급하기 위한 중장년층의
헌혈 확대 정책에 동참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노사가 함께 생명 나눔 실천을 하기 위해 봉사 경영진과 도시철도 양노조위원장이 동참했습니다. 헌혈을 통해 기부된 직원들의 헌혈증은 제구도시철도공사 참사랑 봉사단을 통해 수혈이 가장 시급한 환자와 사회단체 등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달성경찰서 치안알림이 임준환, 김효인입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가 밝았습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따뜻한 옷 챙겨 입고 다니시나요?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면서 달성 치안알림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한 월동 장비는 미리 점검하셨나요? 겨울철 차량관리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눈과 비, 우박 등으로 차량 앞유리에 서리가 생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데요. 이를 제거하기 위해선 와이퍼 관리가 필요합니다. 와이퍼를 작동했을 때 유리창의 표면이 잘 닦이지 않고 얼룩이 남아 있다면 와이퍼를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배터리 점검입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차량 내부 온열 장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배터리 소모량이 급격하게 늘어나 배터리 방전이 쉽게 일어납니다. 배터리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필요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동 장비 구비인데요. 눈길과 빙판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용 스노타이어 장착이 필요합니다. 타이어 장착이 어렵다면 타이어 체인을 구비해 차량에 비치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눈을 털어낼 수 있는 빗자루와 성에 제거기, 장갑 등을 구비해 두면 겨울철 안전운전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쌀쌀한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많은 요즘 뼈가 약한 노인분들이 실내 낙상으로 골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낙상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져 상처를 입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부터 낙상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욕실 등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고무판을 깔아주시고 세면대와 욕조 안에는 손잡이를 설치, 방과 거실은 밝은 전구를 사용하여 미끄러지거나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문턱이나 작은 계단은 제거하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에, 식탁 의자는 등받이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 걸려 넘어지거나 의자 뒤로 몸이 넘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가해 집안을 살펴보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여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란 상대방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본인, 그 배우자, 형제, 자매와 직계 친족을 말합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피해자를 돕기 위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범죄 발생 직후 피해자의 안정을 돕고 신체, 경제, 심리적 피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는 경찰의 직접적인 지원과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으로는 신변 보호와 임시숙소 이용, 강력범죄 현장 정리, 피해자 여비 지급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신변보호는 범죄 신고 등과 관련된 보복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와 그 외 생명과 신체에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대상자라면 누구나 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112 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 위치 추적 장치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경찰서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윤창호법에 대해서 요즘 뉴스나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과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동승자와 피해자들에게도 상처를 안겨주는 강력범죄입니다.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우리 모두가 안전한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합시다. 2019년 한 해 알찬 계획 많이 세우셨나요? 황금돼지 해에는 기원했던 일 모두 술술 잘 풀리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성 치안 알림이 임준환, 김효인이었습니다.